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정수론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정수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합론과 더불어서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두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정수론을 잘 다져놔야만이 또 상위 전공 과목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대대수학을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정수론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현대대수학 공부를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큐스타디 정수론은 약 한 40강 정도의 분량으로 선생님이 그 내용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한번 다뤄볼 생각이랍니다. 자, 이 큐스타디 정수론의 특징은 특별히 이 정수론 보면 정의와 정명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의와 정명 문제를 피해 가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없답니다. 특별히 이 정수론에서도 많은 정의와 정명이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정의 정명을 선생님은 강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빠짐없이 철저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임용이라든가 또는 경시대 등등 시험을 대비해서 강의를 듣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이론 정리와 더불어서 풍부한 실전 문제 풀이도 한번 병행을 해볼 생각이랍니다. 특별히 이 정수론은 정의 정명도 중요하지만은 이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계산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실전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기본이 매우 약한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가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강의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학교나 여타 강의와 다르게 선생님 강의는 여러분들 기초가 많이 약한 분들도 이 정수론을 처음 대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쵸, 이론을 전개해 볼 생각이랍니다. 그렇다 해서 기본적인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최고 수준, 어떤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본에서 시작해서 어떤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쵸, 이론이나 문제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수론이라는 과목도 그쵸, 만만한 과목은 아니지만은 선생님 강의를 1강부터 반드시 1강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셔야 된답니다. 수학은 이 이론이 단계별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잘라서 중간부터 강의를 듣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의는 어떻게 듣는다? 1강부터 차근차근 차례차례 여러분 강의를 수강을 해 주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수론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강의 중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그리고 강의를 들었지만은 반복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그쵸, 우리 연구원들이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쵸, 주저하지 말고 강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꼭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50일 정도 수강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여러분 부지런하면 2번 이상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2번 반복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학교에서 정수를 한 번 정도 해보신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라고 하면 한 번만 수강하셔도 한 번만 강의를 보셔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정수론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오럼 1을 보니까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란 요 이론은 여러분들이 정수론 공부를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중 하나죠. 자, 여러분들은 요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증명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일단 시오럼 1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A와 양의 정수 B가 주어졌을 때에 자, A는 BQ 플러스 R, R은 0보다 크고 B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즉 요식을 만족하는 자, 유일한 정수 QR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식에서 A는 정수고 B는 양의 정수라 했을 때에
자, 이 식을 만족하는 Q하고 R, 물론 R은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Q와 R이 존재하는데 유일한 정수값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은 먼저 이와 같은 정수 QR이 존재한다를 먼저 증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유일하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을 이렇게 존재성과 유일성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이 나눗셈 알고리즘 시오럼 1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이미 집합론이나 해석학에서 배웠던 정수의 정렬성을 우리가 이용할 건데, 자, 요 이론도 자,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지만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이론은 뭔가? 자, 자연수 집합 N의 자, 요 핵심이 이거죠. 자연수 집합 N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러니까 요 N의 자연수 집합 N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이 되면 안 되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자, 무슨 원을 가진다? 최소 원을 항상 가진다는 사실이 바로 정수의 정렬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세럼 1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그죠, 요 이론이, 요 정리가 우리가 사용될 거기 때문에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미 한번 적어 놔봤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정수 QR이 먼저 존재한다는 사실, 즉 존재성의 증명부터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합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 집합을 선생님이 일단 S라고 두겠습니다. 자, 집합 S를 우리가 둬야 되는데, 요 집합 S라는 것을 A-MB, 물론 요 A는 여기서 말하는 정수고, 요 B는 여기서 말하는 양의 정수랍니다. 자, 그러니까 A-MB 꼴 형태를 원소로 갖는 집합 S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요 집합의 일단 원소를 0보다는 크거나 같은가, 그리고 요 M을 선생님이 작전상 정수로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집합 S를 우리가 이렇게 잡게 되면 이미 A가 정수고 B가 양의 정수고 우리가 M을 정수라고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A-MB, 즉 이 집합의 원소도 일단 정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0보다 그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단서를 우리가 이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요 집합 S의 원소로서 올 수 있는 후보들은 0을 포함한 그쵸 양의 정수들이 일단 요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그쵸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쵸 A-MB 형태로 이루어지는 놈들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값들만 여기에 원소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일단 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둬본다. 자, 이렇게 우리가 뒀을 때에, 자, 이때, 자, 저 때도 아니고 이때, 자, 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제 적당한 우리가 이 정수 M값을 여기다 M값을 집어여서 이 집합의 원소를 만들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집합의 원소 중에 이 정수 M값을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일단 우리가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집합의 원소를 하나 생각하는데 그 원소를 만들 때에 이 정수 M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절대값 A라는 요 정수 값을 이렇게 한번 둬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말했죠. 이 B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정수라 했기 때문에 이 B가 양의 정수니까 최소한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B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요 A의 절대값 곱하기 B라는 값하고 A의 절대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B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A의 절대값에다 B를 곱한 값은 그냥 A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명한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M 대신에 마이너스 절대값 A를 대입한 값, 즉 A 마이너스 절대값 A 곱하기 B라고 하는 값. 요 값. 요놈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 플러스 절대값 A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하고 우리가 일단 A 플러스 절대값 A라고 하는 요 값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A하고 A는 똑같은 값이고 A의 절대값 곱하기 B는 A의 절대값보다 여기서 크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요 전체 값이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정수와 그놈의 절대값의 합은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놈은 지금 요 집합의 원소가 되는 A-MB 꼴에서 M 대신에 적당한 정수값, 구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절대값 A라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만든 값인데 그놈이 요놈이 즉 요놈인데 요놈이 요놈보다 크거나 같고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적어도 요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되려고 하면 M 대신에 적당한 정수값을 대입했는데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요 집합에서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놈은 선생님이 밑줄 친 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있고 요 꼴에서 M 대신에 적당한 정수값을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요 부분, 요 놈은 바로 이 집합에서의 우리는 뭐다? 원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 A 마이너스 절대값 A 자 곱하기 B라고 하는 요 놈은 틀림없이 요 집합 S의 뭐다? 원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만든 우리가 설정한 이 집합이 이와 같은 적어도 요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요 집합 S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니다. 그렇죠. 공집합이 일단 요 놈은 우리가 자, 결론적으로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뭐가 아니다? 공집합은 아니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